국내 코로나 백신 접종은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예방 효과가 없다, 유통기한이 임박해서 미국에서도 맞지 않는 버리는 백신이라고 불렸던 얀센 백신의 감염 예방 효과가 약 9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회 접종이라는 편의성이 장점으로 부각되는 반면 1회 접종만으로 예방 효과가 잘 나타날 수 있겠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이러한 걱정이 무색해지는 조사 결과가 나오며 얀센 백신을 맞은 112만 명이 승자라는 반응을 찾아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92.8%의 감염 예방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일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 분석단장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얀센 백신 접종 완료자의 발병률은 10만 명당 0.58명으로 미접종자 발병률인 8.11명과 비교한 결과 92.8%의 감염 예방 효과가 있었음을 밝혔습니다. 얀센은 다른 백신과 달리 한 차례 접종으로 끝나는 백신으로 지난 7월 5일 기준으로 112만 2,051명이 해당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 중 면역 형성 기간인 2주가 지난 접종 완료자는 111만 9,227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앞으로도 얀센 백신 접종 이후 경과 기간에 따른 효과 변화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할 예정입니다. 사실 최근 얀센 백신에 대한 부작용이 거론되며 얀센 백신 접종자들은 내심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2일 미국 보건당국이 얀센이 개발한 코로나 백신이 아주 드물지만 신경질환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는 경고를 전하며 불안함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죠. 앞서 혈전증 유발 가능성 때문에 50대 이상 연령대에서 주의해야 한다는 경고를 붙이고 접종이 재개된 얀센 백신의 신뢰도에 또 한 번 타격을 주는 소식이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미국 FDA가 이날 얀센 백신이 면역체계가 신경을 공격하는 희귀질환인 길랭바레 증후군 발병 위험을 높인다고 경고했음을 보도했습니다. 얀센 백신을 접종하는 사람에게서 이 질환이 나타난 사례는 아주 극히 적지만 미국 일반 인구 발병률과 비교했을 때 3배에서 5배가량 높다는 것이었죠. 1280만회 분이 접종된 얀센 백신 접종자들 사이에서 100건의 길랭바레 증후군 의심 사례가 보고됐다고 하는데요.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의심 사례는 대체로 남성, 그리고 50세 이상에서 나타났다고 합니다. FDA는 이 같은 경고문을 얀센 백신 자료표에 첨가해 의료진과 백신을 접종받는 이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국내에서 얀센 백신 접종을 받은 성별은 남성이 훨씬 많을 수밖에 없었기에 미국에서 전해진 소식은 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장했습니다. 그러나 FDA의 자세한 설명을 들으면 그 걱정은 한시름 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FDA가 얀센 백신의 부작용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조치가 이슈가 되기 좋은 자극적인 소식이었기 때문에 유독 크게 부각된 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FDA는 매년 100만 명당 약 10명꼴로 총 수천 명에서 길랭바레 증후군이 유발되고 있으며 심각한 증상이 동반되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회복을 한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얀센 백신의 새로운 부작용이 나타났지만 여전히 이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이득이 그 위험성을 능가하기 때문에 백신을 맞는 것이 좋다는 권고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얀센의 모회사 존슨앤존슨은 FDA의 발표에 대해 해당 부작용이 발병할 위험은 매우 낮고 보고된 사례의 비율은 일반 비율에 비해 작은 정도를 상회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부작용 소식과 함께 8일 0시 기준 국내 돌파 감염 사례는 총 252명으로 확인됐으며 백신별로 보면 얀센이 14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화이자 59명, 아스트라제네카 50명이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논란은 더 커졌는데요. 이에 대한 해외 반응이 오히려 국내 반응과 전혀 달랐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소식이 공유되자 해외 네티즌들은 돌파 감염 사례로 분류된 사람이 나타나긴 했지만 그 사람들의 증상이 경미하거나 무증상이라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극적인 뉴스의 헤드라인은 백신 접종이 현재 가능한 최선의 솔루션이라는 사실을 강조해야 할 때 사람들을 놀라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주에서는 사망자의 99%가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100% 미만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지 못합니까? 어떤 백신도 완전히 효과적이지 않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람들을 겁주려 하지 마세요. 한국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할 사실은 백신으로부터 완전한 면역 반응이 일어나려면 2주가 걸린다는 것입니다. 와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알고 있어야 할 점은 현지 시간으로 7일 캐나다 연구팀이 백신 접종 후 드물게 발생하는 희귀혈전증 발생 과정을 규명했다는 점입니다. 증상이 발생하는 원인을 찾아낸 것이죠. 때문에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하는 희귀혈전증을 빠르게 진단하고 대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더 안전하게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는 연구가 전 세계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고 앞으로 우리는 접종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을 점차적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겠죠. 백신 제조사들의 연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3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얀센의 계열사로 둔 존슨앤존슨은 대변인을 통한 의학 전문가와 국제보건기구들과 함께 백신 부작용인 혈전 생성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연구와 분석이 진행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도 초기 진단과 치료법을 포함해 혈전증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얀센과 아스트라제네카가 백신을 업그레이드한다면 보관의 용이성과 접종 편의성 때문에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못지않게 널리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백신을 이미 맞았다고 하더라도 혈전증과 관련된 대책은 이미 존재합니다. 나상훈 서울대병원 순환기 내과 교수는 한 언론 매체에 출연해 혈전증이 생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원래 없었던 혈소판 감소증이 생기는 것이라며 영국의 브라이튼 컬래버레이션의 진단 정의, 미국 CDC, 독일과 한국이 쓰는 것은 다 마찬가지이고 백신 부작용을 판단하는 첫 번째 검사는 혈전이 아니라 그 전에 없었던 혈소판 감소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왜냐하면 혈소판 감소증이 동반되지 않은 모든 혈전증은 백신을 맞지 않았을 때 이미 생겨있는 혈전증이랑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적게 생겨서 연관성이 없다고 이미 확인되었기 때문에 검사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이클 헤드 영국 사우스햄튼대 세계보건학 수석 연구원 또한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할 확률은 아주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번개에 맞을 확률이나 계단에서 떨어질 확률이 더 높을 것이라는 말을 했으며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할 확률보다는 자동차 사고 같은 것으로 앞으로 1년 안에 사망할 확률이 더 높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코로나에 감염되면 백신 접종 대비 혈전이 생길 확률이 10배나 더 높다며 백신 접종이 훨씬 더 안전하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 뉴욕 내과 전문의의 의견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베텔 내과 전문의는 지난 4월 27일을 기준으로 얀센 백신의 경우 부작용이 100만 분의 1 혹은 그 미만으로 발생했다며 100만 분의 1 위험성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람들이 코로나에 감염될 위험에 비하면 매우 희귀한 의학적 사고에 대해 너무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자신의 생각을 전했습니다. 덴마크 등의 나라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배제하기로 결정한 이유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요. 덴마크 보건부 장관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배제하는 이유에 대해 그 백신이 나쁜 백신이라고 생각해서가 절대 아니라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효과적이라는 EMA의 평가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덴마크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해 결정한 것일 뿐 만약 다른 상황이라면 사용을 망설이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나상훈 교수는 유럽 안에서도 특히 스칸디나비아인이라고 하는 노르웨이나 덴마크와 같은 북부 유럽에서 백신으로 인한 희귀혈전이 제일 많이 생긴다고 전했습니다. 유럽 평균은 100만 명당 10건 전후이지만 덴마크나 노르웨이는 2만 명당 1명꼴로 혈전이 발생한 것이죠. 100만 명으로 계산했을 때는 거의 50에서 100명 정도에게 희귀혈전이 발생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즉 덴마크와 같은 나라는 코로나에 감염될 위험보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혈전증이 생길 위험이 높기 때문에 해당 백신 접종을 중단한 것이죠. 2018년 인구 10만 명당 연간 국가별 정맥 혈전증 발생 건수를 보면 스웨덴이 167, 프랑스는 157, 캐나다 122, 미국 123, 싱가포르가 57건으로 집계되었으며 한국은 23.4로 상대적으로 현저히 낮은 건수를 기록한 나라입니다. 백신 접종 후 희귀혈전이 발생했던 초기에는 혈전증 환자에게 가장 널리 쓰이는 약품인 헤파린을 사용했는데요. 헤파린을 투여했을 때 혈소판 감소와 혈전이 동시에 발생하는 극히 드문 이상 면역 반응인 헤파린 유도 혈소판 감소증이 나타나며 다른 치료 대안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백신으로 인한 희귀혈전증 발병 원리가 알려져 치료 대책이 굉장히 정교해진 상태입니다.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번에 무슨 백신에서 어떤 부작용이 나왔다더라, 백신을 맞지 말 걸 그랬다와 같은 말들에 사사건건 불안감을 키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위험보다 부작용 위험이 더 큰데 각국의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 세계가 머리를 맞대고 조사를 실시하며 통계를 내고 있고 문제가 발견되면 이를 위한 해결책을 빠르게 내놓고 있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최근 논란이 된 얀센 백신 역시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현재까지 국내에서 92.8%의 감염 예방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5월에 확진된 60세 이상 확진자 3,906명을 분석한 결과 이 중 94.7%가 백신 미접종자이거나 1회 접종 후 14일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접종을 완료한 후 확진된 인원은 5명에 불과했으며 이 중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는 1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백신 접종이 감염에 취약한 60세 이상의 중증 질환과 사망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결과였죠. 이를 신규 확진자 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최악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지만 백신 접종의 효과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정에 따라 예방접종을 완료해 하루라도 빨리 일상을 되돌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정보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늘 새롭고 유익한 뉴스를 전하는 로버주비 되겠습니다.